공부를 쉽고 재밌게 시켜드릴게요. 이학용 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죠. 이학용 위원 만나러 가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딱 이거는 어떤 걸까요? 주제 알려주세요. 예, 내일 있죠. 내일부터 13일부터 16일까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의 정상회담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얘기, 그런 것이 과연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이제 출국해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어떤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대대적인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간다는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상 최대 규모거든요. 2013년이니까 2년 전에 그때 방미했을 때는 수행단은 경제인들이 한 50여 명이었는데요. 네. 이번엔 최대 규모, 전체적으로 166명의 경제사. 이렇게 많이 가요? 네, 역대 최대 규모가 되겠고요. 물론 이제 대기업도 있죠. 대기업의 회장단이 한 22명 정도, 네. 22곳이 가겠고요. 중견, 중소기업이 115. 그러니까 이번에는 중소, 중견기업이 많이 갔다는데 일단 방점을 찍으셔야 되겠고요. 경제단체, 각종 협회 이런 쪽에서 27개니까 전체적으로 166분이 이번에 경제사절단으로 이번에 수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의 순방이라는 이런 이슈는 단순히 정치적인 이슈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요. 경제적으로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사례를 토대로 본다면 어떤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일단 한미 정상회담 이런 거 보면 항상 뉴스에서는 공중파 뉴스에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한미 관계 뭐 격상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번에 뭐더라도 이제 북한에 뭐 관련돼서 북핵 문제 어떻게 하고 육자회담 이런 등등이 정치적 이슈가 나오겠지만 주식시장에선 저희 이제 그런 관심을 둬야 되겠지만 물론요. 예, 네. 우리 이제 주식하신 분에서 과연 그래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이 핵심이 되겠는데요. 과거에 이제 보면은요 유럽에 방문했을 때 보면 엔터 업계가 그때 YG라든가 SM에 관련된 대표들이 다 참석하면서요 네. 대규모 수행했고요. 그 당시에서 기억하시겠지만 벌써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K-팝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 파리에서의 대규모 공연이 있던 게 기억나는데요. 그때가 대통령 가셨을 때거든요. 전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뭐 예. 사이드 가고 뭐 가고 그다음에 네. 보면 그 SM의 대표적인 친구들 보고서 막 많이 갔고 했거든요. 네네네. 그때가 아마 대규모였는데 그때는 엔터업계 많이 갔고요. 요즘 보면 많이 주가 올라가는 것이 한세실업이라고 있는데요. 베트남에 방문했을 때 보면 대통령께서 한세실업 공장까지 순방하면서 뭐 커팅한 게 있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주가가 그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기억이 있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는 제 기억에는 LG화학의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지었는데 그때 참석하면서 그 당시 2차 전지 많이 올라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할 때 누가 쫓아가느냐 그리고 어떤 업종에 많이 가느냐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시는 것도 흥미로운 어떤 주가 분석의 하나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해가 되네요. 어느 정도 길이 잡혔는데요. 이제 이번 미국 방문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곳을 가시느냐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관전 포인트를 주면 좋을까요, 위원님? 네, 항상 보면 이거 대통령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 대통령의 거를 미리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어떤 그 비밀 같이 돼 있잖아요. 이게 안보 보안 때문에 이러는데요. 이번에도 항상 보면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번에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미리 브리핑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 청와대 경제수석의 안종범 수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엔지니어링, 항공, 우주, 바이오, 에너지 산업, 신산업, 보건의료 등 최첨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한미 경제 동맹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큰 원칙이 이미 나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뭐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살펴드렸던 그런 이슈들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정이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이 13일 날 해서 14일 날 첫 번째 일정이 되는데요. 네. 나사가 들어가는 거지. 나사, 우주? 네, 우주항공 분야는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 정상이 가서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주 비행센터를 방문하는 거에 있으면서 당연히 거기 가서 우주 비행센터에 가서 갑자기 옷 관련 얘기하고 화장품 얘기하는 거 아니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우주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뭐 상당히 선언적 의미가 있겠고요. 그 다음 같은 날 하는 것이 한미 첨단 산업 파트너십 포럼에 참석하니까 여기에 관련 IT라든가 이런 거 있겠고요. 네. 한미 재계회의는 우리나라 뭐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갔으니 거기 대표 사람들이 모여갖고 포럼하는 데 가서 뭐 연설이나 이런 게 있겠고요. 16일 날 이제 중요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겠고 여기에는 이제 경제만 보면 TPP에 대한 참여 논의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번에 주요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일정들 보면서 우리는 또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서서히 한번 챙겨보자고요. 일단은 구체적인 투자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전에요. 네. 경제사절단 굉장히 많이 이끌고 간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뭐 아무나 신청한다고 해서 이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뽑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는 건 절대 아니겠죠. 이게 그럼요. 높은 분들 가시고 이러고 대통령이 가시는 웬만하면 건데. 다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 가는데 뭐 행사로도 가면 뭐라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요. 네. 그래서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신청을 일단 받아갔고요. 각기 업종별 단체 라든가 학계 전문가 이런 쪽에서 또 심사를 해갔고요. 이번에 이런 사람들을 가면 좋겠다고 선정이 된 것이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이제 선정이 완전히 됐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준을 3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산업부에서요.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을 확보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요. 사업 관련성 중요한 건요. 미국과의 교육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서 사업 네. 관련성을 첫 번째. 완전히 동떨어진 뭐 그런 그런 거 업종이라면 절대 전혀 안 아니겠죠.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 수주, 요번에 가서 뭔가 좀 너희들 수주하고 사인할 것이 있는지 이러면서 뭐 계약 공식 전개 있는지를 따져갖고 사업 수주 등 성과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얘기하고요. 세 네. 번째는 사업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뭐합니까? 어떤 사업의 성장성이라든가 그럼요. 국가 기업에 도움이 돼야 되니까 사업의 유망성, 글로벌 기업의 납품 등 유망 업종 이런 3가지를 선정 기준을 삼아갖고 지난 10월 2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서 살펴보니까 대기업들의 총수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중견기업들의 뭐 수장들도 많이 이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사절단의 뭐 특징을 꼽아보자면 뭐 어떤 걸 생각해 네, 보실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이번에 뭐 우주항공 분야가 이제 들어가고요. 예. 첨단 산업 포럼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중요한 것이 IT랑 정보 보안이 35개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관련된 핀테크라든가 무슨 뭐가 되더라도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사회적 트렌드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보 보안 업체들이 다수가 들어가 있네요. 이번에 특징 중에 특징이 되겠고요. 역시 보건 의료라든가 바이오 쪽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플랜트 엔지니어링, 에너지 환경 그리고 항공 우주는 여기 좁게 나와 있는데요. 네. 항공 우주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뭐 대기업이나 일부 기업 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현대라든가 한진그룹이라든가 하나그룹의 대표가 여기 이번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166분의 6명이나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참여 네. 기업들도 나오고 있네요. 네, 주요 이제 참여 기업을 해서 워낙 많은데 여기서 상장사라든가 좀 대기업은 제외하고 조금 네. 할 것만 제가 이미 다 뽑아봤거든요. 우주항공 분야에는 하나그룹과 한진그룹이 이번에 대표적으로 이번에 들어가겠고요. 전기전자는 워낙 많은데요. 상장사 위주로 말씀드리면 ED라든가 크루셜텍이라는 기업에 이번에 참여가 되겠고요. IT나 정보보안 쪽은 골프존의 유원홀딩스 그리고 이글루 시큐리티 그리고 파수닷컴 이런 게 상장사가 되겠는데 이런 쪽이 좀 눈에 띄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자동차 부품 쪽에선 3기 오토모티브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런 정도가 이번에 경제사절단에 들어가는 좀 주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보건의료 바이오 쪽은요. 워낙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상장사도 제법 있고요. 바이오메도 워낙 많이 아시겠죠. 메디포스트, 네. 옥집자홀딩스, 보령제약, 한미약품, 호롱생명과학까지가 보건의료 분야. 그리고 에너지 환경 쪽에선 신성 솔라에너지 그리고 특이한 것은 신청권 이거 특이한데요. 정말? 그러니까 저도 이거 네.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기타 산업으로 돼서 물론 이제 그 산업은행에서 회장도 들어가는데 네. 증권에서는 여기 딱 하나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대신 직원이 네. 들어가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파트의 이 기업들이 경제사절단으로 참여를 해서 함께 미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섹터들이 있는데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한 그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의원님? 네, 저 자신 요새 관심 있는 게 우주항공이나 로봇 쪽인데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사에 가서 무슨 말을 할지 그래서 우주 개발이라든가 국방산업 관련되겠는데 특히 이제 지난 주말에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일주 늦겠지만 마션이라는 영화 저 개봉의 첫날 봤죠. 보셨잖아요. 봤어요. 저도 네. 봤는데 뭐 당연히 우주항공 개발하고 나사에서 발표 바로 했잖아요. 2030년에 생활 주거 할 수 있는 것을 기지를 만들겠다고 나사를 발표했는데 물론 뭐 꿈과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주 개발과 관련된 것 쪽이 이번에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가능성이 크겠고요. 특히 미국이라든가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상군은 감축하지만 우주항공에 대한 국방산업 투자를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꿈과 같은 뭐 얘기긴 합니다만 뭐 무인 자동차도 꿈과 같은 일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우주에 가서 우리가 뭐 식물을 키우고 뭐 먹을 것을 재배하고 이런 것도 진짜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상상하는 것이 이제 현실이 되는 지금이니까 이제는 네. 투자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춰주시죠. 이제는 항공 우주 관련한 산업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크게 막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현황을 좀 체크해 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다른 쪽은 전 세계적인 레벨의 수준이 많이 올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주항공 분야는 약간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민간 항공기 산업 쪽, 네. 민간기 항공 산업 쪽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직접 조그만 소형 항공기를 이제 많이 만들고 뭐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의 보잉이라든가 이런 쪽에 같이 할 수 있는 거 찾아봐야 되겠고요. 네. 이번에 보면 이슈가 되고 있죠. 이슈 뭐, 됐었죠. 예, 되고 있다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한국형 전투기 사업 이런 쪽에 보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무인기 산업. 이거 뭐 드론 뭐 이런 거 네, 말하는 드론이 건가요?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주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장기적인 관심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탑픽 좀 꼽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종목들을 위주로 살펴보면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워낙 말씀드리지만 외국에 워낙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전 세계 우주항공에 워낙 관심이 많다. 마션을 딱 보니까 이게 현실화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ITA라고 ITA요? 그 ETF가 있거든요. 네. 전 세계 우주항공 주식 특히 미국 중심으로 한 번에 살 수 있는 ETF가 있는데요. 오, 이거 특이하다. 그러니까 예. ITA라고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중국 회사에서는 중국 위성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소형 위성의 뭐 대표 주제가 되겠고요. 국내로 들어오면 바로 우리나라가 우주 로켓 쏘고 이런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아직 좀 사실. 솔직히 좀 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국방이라든가 항공 쪽에 보면 미국의 보잉, 보잉의 납품하고 이런 쪽에 보는 것이 아스트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항공 우주랑 비슷하겠는데 아스트라가 있겠고요. 무인기 쪽에서는 퍼스탁이라는 회사, 퍼스탁의 자회사가 무인항공기 사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실제 매출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아스트랑 퍼스텍 같은 정도를 우리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네요. 네, 아직 현실화되기는 뭐 이르다는 지적들도 있지만 머지 않았다는 지적도 한편에선 나옵니다. 워낙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요. 미래를 내다봤고요. 일단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학영 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였어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